게임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. 왜냐면 뭐 어차피 뭐 극장판이나 TV판 애니메이션은 렌더링이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, 이 부분이 뭐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엔진에 들어가면 이게 곡선으로 표현이 안 돼요. 왜냐면 이 곡선은 얼만큼 탄젠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값은 애니메이터 마음대로잖아요.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이 탄젠트 값까지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, 실제로. 그래서 대부분 게임 엔진들은 이 본의 탄젠트 값을 대부분 인식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직선이에요, 직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를 찍었지만 요즘 통상적인 거의 대부분의 게임 엔진들은 그냥 풀키로 다 찍어서 출력을 해버립니다. 풀키로.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풀키로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내보낸다는 의미죠.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몇 개의 키를 찍었죠? 뭐 개수 안 나오나? 원래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 개의 키를 찍었지만 실제로 출력할 때 게임 엔진들은 뭐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51개의 키프레임으로 출력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탄젠트 오류를 막습니다. 근데 어떤 엔진들은 이 탄젠트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엔진은 탄젠트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키프레임을 뭐 일괄적으로 뭐 100프레임 찍었으면 뭐 103, 뭐 106, 뭐 110 아니면 5프레임 단위로 105, 110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대로 출력하면 이 탄젠트에 대한 요 곡선을 처리를 못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샘플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, 원래 게임 엔진들이 익스포트 과정에서 자동으로 풀프레임으로 찍어서 내보내는데, 수동으로 풀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수동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키 애니메이션을 다시 찍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00부터 제가 150이 있는데 일단 이거 탄젠트 값으로 찍힌 이걸 지워볼게요. 그래도 부드럽게 보이긴 보이죠. 지금 보면 키가 10프레임 단위 찍혀져 있어요. 근데 이 탄젠트 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조밀조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, 지금 시작이 100이고 끝이 150이죠. 그럼 150을 두고, 그럼 이제 샘플 개수가 10개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키프레임 개수를 의미해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최소한 키가 6개인데 10개로 하면은 한 4개 정도 더 추가한다는 의미죠. 이건 의미가 없고. 예를 들면 이거를 한 30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? 30. 이렇게 30 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컬랩스 트랜스폼 있고 컬랩스 있죠. 이게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인데 뭐 스케일 값이 다 포함하죠. 이런 상태에서 컨버터 2를 하면, 이 컨버터 2래. 죄송합니다. 컨버터 2는 스플라인 만드는 건데 엉뚱하게 선택해버렸다. 네, 이건 스플라인 만드는 거라서 이건 아니고요. 네, 다시. 네, 여기 있는 컬랩스를 누르면 이 30개의 키를 만들게 됩니다. 컬랩스 누르면 이 안에 뭔가 키가 이게 토막토막 나서 나오는 게 보이죠? 이게 30개를 만들었는데 딱딱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키를 넣어버린 거예요. 다시 언두하고 언두. 31개. 그럼 다시 컬랩스 하면 31개도 딱딱 안 맞아 떨어지네. 32개. 안 맞아 떨어지네. 33개. 아이 귀찮다. 그냥 51개로 하죠. 이건 풀프레임이거든요. 컬랩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다 찍힙니다. 51개로 했는데도 사이사이에 키를 넣는 걸 보면 이 110과 120과 이 130 사이에 이 가운데를 넣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. 50개로 하면 다 이렇게 될 텐데. 네, 그쵸. 51개로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나오는데,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사이에 키를 넣기가 좀 애매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원하는 형태로 다 찍어가지고 탄젠트까지 포함한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이거를 많이 써요. 또 하나의 예시는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미리 하셔도 되고, 컨스트레인 중에서 예를 들면 링크라던가 링크 컨스트레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링크 한번 해볼까요? 링크. 이렇게 링크를 했습니다. 그럼 이 박스는 실제로 이 본이 움직인 대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 박스의 현재 좌표를 보면은, 그러니까 키를 보면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. 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, 이 상태에서 이 각각 위치에 대한 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여기서 또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51개 하고 컬랩스를 하게 되면 얘는 키를 이렇게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. 그 위치에 따라서. 맞죠?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링크를 끊어버리면 안 움직이죠?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,
적어도 이제 링크가 있을 경우에, 키를 적어도 찍긴 찍습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왜냐면 이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얘 링크를 찍어서 그 링크에 맞게끔 이렇게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당연하긴 한데, 대부분 이제 링크 컨스트레인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. 예를 들면 본이 이렇게 하나 있고, 자, 이 본을 링크 컨스트레인이라는 걸 겁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링크랑 똑같은데 좀 가상의 링크를 거는 식이에요. 그러면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링크 컨스트레인은 게임 엔진이 인식할 수 없어요. 키가 없으면, 기본적으로 좌표가 없으면 게임 엔진이 인식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링크 컨스트레인으로 연결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랩스를 통해서 만들죠. 51개 이렇게. 이 가운데 키가 찍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, 어쨌거나 일단은 이렇게 찍히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어요. 페이지업, 페이지 다운하면 부모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가상의 부모를 설정하는데 그 부모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, 이 경우는 이제 링크 걸지 않고도 이 애니메이션 좌표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되죠. 그래서 보통 게임에서는, 게임 엔진을 다루는 이제 게임 영역 안에서는, 여기 보이는 이제 컨버전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링크라던가 또는 링크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키가 없이도 똑같이 따라하는 어떤 특정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, 그 부분을 제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키를 생성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샘플 레인지 같은 요런 구간을 정하고 몇 개를 설정할지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만든다는 거. 네,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일단 굽는다라고 하죠. 베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실무자분이 키를 베이크 해줘라고 하면은 이 컨버전 툴을 통해서 키를 이렇게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스플라인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, 자, 요 트래젝토리 라인이 있죠. 이 트래젝토리 라인을 일종의 그래프인데, 요 라인을 스플라인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컨버터 2 하면은, 자, 얘를 하이드 해볼게요. 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 스플라인 선은 고칠 수도 있죠. 에디팅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버텍스로 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네, 선을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맥스 오브젝트 중에 선의 성격을 갖는 스플라인으로 정보를 준 거죠. 이건 남아있네. 언아이돌 다시 하고, 그럼 이 녀석이 이 라인을 뽑았으면 반대로 이 선이 있으면 이 선대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모션 패스에 컨버트 이제 from은 이제 어느 선을 따라갈 거냐 찍어주면 그 선 따라 얘가 또 이렇게 움직여요. 보면 원래 갖고 있는 선이 아니라 이 선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요건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꿔서 그 스플라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, 또 그 스플라인을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본을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. 네,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본은 세이브 로드가 있어서 굳이 쓰진 않는데, 만약에 포지션에 대해서, 근데 이제 세이브 로드의 단점도 있죠. 본 데이터의 정보는 로테이션만 있을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 세이브 로드를 통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쉽습니다. 근데 이런 포지션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좀 어렵거든요. 이 세이브를 하게 되면.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적 기법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이런 스플라인으로 변환해 두면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리타깅 같은 어떤 재활용 형태의 데이터로 사용하기가 좀 쉬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 애니메이션, 특히 깃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 시뮬레이션 해갖고 그럴듯하게 아주 잘 나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을 좀 보관해서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. 깃발 애니메이션도 회전으로만 할 수 있죠. 위아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스플라인도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. 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셀렉션 레벨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, 이 서브 오브젝트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저 선이 좀 복잡하네. 네, 스플라인 하나 지우고요. 지우고, 자, 이렇게 트래젝토리 라인을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편집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선택해가지고. 근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이게 활성화돼요. 즉 트래젝토리 라인에 찍혀져 있는 이 키 값을 선택해서 수정하고자 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. 그래서 얘를 켜준다는 거는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혹시나 만약에 이게 선택이 잘 안 된다,
전에 제가 막 선택 잘 안 됐었잖아요. 근데 왜 안 움직이지?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서브 오브젝트를 켜면 선택이 되게 쉽습니다. 그리고 또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서브 오브젝트는 그런 기능이에요. 트레젝토리 상에 존재하는 모션 패스 안에 존재하는 키프레임 이 마커를 선택해서 수정할 때 쓰는 기능이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모션 패스 단어랑 트레젝토리 단어를 혼용해서 썼는데 원래 이게 트레젝토리였거든요. 2000 보면 이렇게 트레젝토리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뭐 2017부터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모션 패스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